뭐야? 이거 가짜겠지. 그래. Façam o vosso nome, venha a nós o vosso reino, seja feita a vossa vontade. 마지막 화면은 다 뭐야? 가짜지? 두 개는 가짜예요. 두 개는 하나가 가짜. 진짜란 얘기야 그럼? 지금 볼 영상은 실제로 아무 그런 페이크 없이 촬영된 영상입니다. 진짜? 볼게요. Nos céus, santificassem o vosso nome, venha a nós o vosso reino, seja feita a vossa vontade. 이게 진짜라고요? 이 사람 눈이 좀 이상하긴 하다. Como no céu, e pão nosso cada dia nos dar hoje. 이것도 진짜라고? 진짜입니다. 갖다 박았어 차에다가. I'll deploy. 어. 지금 총 쐈고 맞은 것 같은데도 움직이잖아. 그니까요. 네. 그 테이저건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같던데? 이게 당신이 혹하는 사이의 주제라고 좀비가? 그러니까 좀비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말이죠. 2012년 미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불안에 떨던 사람들이 좀비 대재앙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엄청 많이 했대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부터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비는 진짜로 존재할까요? 놀래라. 진짜. 안녕하세요. 좀비 박사님. 오랜만에 안 변하셨네요. 우리나라 유일한 좀비 박사님. 진짜 좀비를 사랑하는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던 얘기로 돌아올게요. 그래요? 올해 미국의 한 매체에 언급하면서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된 글이 있어요. 이게 2011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코로나도. 아주 익숙하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인데 그거 좀 읽어줄래? 네. 대책 101 좀비 아포칼립스. 아이템 리스트 물, 음식, 약, 공구 및 비품, 위생용품. 좀비가 출현할 경우 가까운 곳에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둘 것. 좀비에게 잡히지 않도록 여러 피난 경로를 사전에 확인해 둘 것. 좀비가 배고파할 때는 음식을, 즉 뇌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빨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얘기를 공공의 문서에 기록을 맞습니다. 했다는 거야? 진짜요? 네, 2011년에. 미국에서 좀비 이 물을 나올 때 항상 주요 무대 중에 하나. 왜냐하면 CDC가 제일 먼저 무력화되거나 여기서 이제 손을 못 대면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생존 투쟁에 나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우리도 진지하게 듣고 있지만 네. 그 좀비라는 것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호구로 존재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는 2011년에 미국 국방부 전략사령부에서 내놓은 문서인데 좀비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 담긴 문서입니다. 질병예방센터도 그렇고 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 맞아요. 사실은 사람을 물고 전염시키는 기존의 바이러스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맞추신 분 제가 가져온 육포 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오, 맞습니다. 아, 네. 바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먹을 게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재미없게 하실 거예요? 육포 때문에? 그 광견병이 물리면 사람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그러니까 내가 물리면 딴 사람은 물어버리고 이 체액이라든지 다른 걸로 전염이 될 수 있는 매개체. 그게 이제 사람들은 바이러스 대 바이러스라고 보는데 바이러스 대 전혀 다른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겪었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네. 모르는 거죠. 코로나도 우리가 사실 뭐 상상했나? 맞아요. 특히나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너무나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변형이 되고 퍼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비로 의심이 됐던 많은 사건들 중에 한 사건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볼게요. 그러니까 사진 속의 이 남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에 사는 루디 유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어. 사건이 있었던 날이 2012년 5월 26일 토요일이에요. 새벽 5시 반. 이 유진은 동거하던 여자친구 요본카 브라이언트에게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사랑해라며 키스까지 하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도저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루디를 찾아다녔는데 네. 뉴스 속보가 막 나와요. 어마어마한 뉴스 속보. This is a naked man. He was shot dead on Saturday by police because he was gnawing off another man's face. 31-year-old Rudy Eugene was described to be in a zombie-like state when he was caught by police. Listen, there's a naked man on the Matanzas Causeway. 이게 그 CCTV구나. Another man. He's gonna kill that man, I promise you. 사건이 일어난 건 5월 26일 낮 2시고요. 와, 대낮에. 마이애미 고속도로 진입로였어요. 그 주변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들이 발견을 했고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한 거죠. 특히 이 장면을 바로 코앞에서 본 사람이 있습니다. The guy was like tearing him to pieces with his mouth. So I told him, get off. You know, it's like, and the guy just kept eating the other guy away. Like 얼마나 licking his 무서웠겠어. skin. And the police officer climbed over the divider and got in front of him and said, get off. He told him several times, and the guy just stood his head up like that with a piece of flesh in his mouth and growled. 피해자 인터뷰가 있는데 그는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해변에서 무슨 일이 있던 게 분명해요. 나는 당신을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는 제 얼굴을 보도 쪽으로 짓이기며 밀고 갔어요. 제 두 눈은 뽑혔어요. 저에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짐승 같은 야만적인 힘을 사용했을 뿐이죠. 피해자는 얼굴을 다 뜯겨서 앞면의 75%를 잃었어요. 어머. 그리고 양쪽 눈은 영구 실명. 피해자의 전후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제거 수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신고를 받고 달려간 경찰이 수차례 소리를 지르면서 제지를 했겠죠? 멈추라고? 했겠지. 근데 멈추지 않아서 결국 총을 한 발 쐈어요. 근데 놀랍게도 총을 맞고도 얼굴을 물어뜯는 행동을 멈추지 않은 거예요. 계속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발을 더 쐈고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한 거죠. 일단 그 얘기 해변. 해변에서 이렇게 왔다네. 사건 발생일이 2012년 5월 26일. 사건이 일어났던 고속도로 옆 해변가에서 파티가 열렸었대요. 그리고 해변가 뒷길에서부터 사건 장소까지 오는 길에 루디가 입고 나갔던 옷하고 운전면허증이 발견이 됩니다. 아, 그런 건가? 네, 이 말은 해변가 파티에 갔다가 고속도로까지 옷을 벗으면서 왔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날 있었던 그 해변 파티는 좀비 워크는 아니었어요. 그냥 힙합 페스티벌. 힙합 페스티벌이었고 루디 혼자 갔고 루디가 불법 주차를 했는데 그 차는 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해변가 뚝길을
걷게 된 거죠. 그 루디 유진의 행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총을 맞고도 아픈 기색 없이 얼굴을 계속 물어뜯었다는 그건 거. 설명이 안 되나요? 뇌가 이상해진 건가 봐. 그러니까 통증도 안 느끼는 거야. 아, 근데 누나 얘기처럼 그 옛날에 진짜로 뇌 수술 때문에 좀비처럼 된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의사가 개발한 수술인데 이제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는 부분이 이제 전두엽이기 때문에 송곳으로 눈 위쪽을 찔러서 이제 뇌 전두엽 부분에 도달하거든요. 이제 휘저어버려서 전두엽을 이제 망가뜨리는. 전두엽 절제술이 사실은 파괴하는 거라서 이제 사고 기능이라든지 감정 자체가 없어지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유진이 이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게 공식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에는 시술이 안 되고요. 부검하게 되면 이제 전두엽에 뭔가 수술을 했거나 파손이 됐다면 그때 확인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없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같이 이제 동거했던 그 요본카라는 여자친구는 아이셋의 엄마였거든. He was very sweet and very affectionate to me and my children. So towards them, never ever raised his voice, not one time in front of them. Nothing, like I said, no warning signs whatsoever. 그럼 분명히 일시적으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네. 루디에게. 근데 얘기한 대로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던지는 거지. 사건이 발생한 후에 방송된 뉴스예요. We have an update on the Miami cannibal story. I think is kind of amazing. On the day that he attacked Papo and literally bit his face off, authorities had found ripped out Bible pages on the trail leading up to the victim. That Eugene has a Haitian heritage, so maybe, maybe. 저런 추측.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네요. Nailed it. Someone was practicing voodoo on him. On the other hand, what if they were practicing voodoo on him and turned him into a zombie? IT계니까 부두 이렇게 단정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사실은 아이티의 민속 종교 같은 건데 원래 이 좀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두교에서 처음 시작을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부두교에서는 이 주술사들이 부활을 시킨 시체를 좀비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착취의 개념이거든요. 뭐냐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노예주들이 뇌에 충격을 주거나 뇌를 상하게 해서 어떤 반항도 못하고 그냥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것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뇌수술로 감정을 없앤 것처럼. 이제 보고독의 일종의 테로톡신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한 이제 희생자를 점 찍은 다음에 희생자한테 이제 테로톡신을 이제 뭐 몸에 바르거나 이제 연기처럼 마시게 해서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하고 나면 이제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주술사가 묘지를 방문해서 묘지를 열고 이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났던 사람을 뭐 구타와 세뇌 같은 걸 통해서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호흡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호흡이 약해졌을 때 분명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의 사고력이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모든 노예주들의 꿈이죠. 반항 안 하는 노예. 그 루디를 부두교라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단면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친구 요본카가 인터뷰를 했어요. Rudy and I never discussed cannibalism or voodoo. We watched Creflo Dollar Ministries every morning. We also had private Bible studies together.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인이 안 밝혀지니까 유진 사건에 이제 부두교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네요 지금. 그런데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떨게 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건 이게 먼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7년 10월 새벽 3시쯤에 서울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일인데 잠을 자고 있던 오 씨가 갑자기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오 씨가 거실로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자기 집 거실에 웬 낯선 남자가 머리에 피를 정말 철철을 아우. 흘리면서 오 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대로 달려들어서 목을 물었어요? 깨물었다는 거예요. 어머. 네. 말 그대로 그 좀비를 연상할 정도로 막 그 사람이 이성을 잃고 막 소리치면서 덤벼들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이제 입으로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게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또 뭐 치고 받기보다는. 그때랑 뚱터구나. 근데 저분이 저항을 잘했나 보네. 어우, 이분이 이렇게 물렸어? 소리 그렇더라고. 전혀 무슨 일이야, 이게. 원한도 아니고 뭐 도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먼 나라? 한국 분이 아니었나 봐.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여행 온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고 당연히 저 피해자인 오 씨 가족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거지. 본 적도 맞아요. 없고. 이게 사건 당일 6시간 전에 남자의 모습이에요. 저녁 늦게 어머니랑 같이 호텔 편의점에. 근처 편의점에 들은 거예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6시간 후에 완전히 돌변을 한 거죠. 저게 체포된 직후의 모습이에요. 어머. 입 주변이 왜 저래? 중요한 건 이 남자는 자신이 어마어마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기억을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자기 머릿속에 들려오는 메시지를 받고 자기는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이런 여러 사건들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 중에서 원인이 밝혀진 기사들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원인이 밝혀진 게 있구나. 32세 플로리다 여성이 유리 조각으로 어머니의 눈을 도려내고 나는 살인자다 소리쳤다고 경찰이 밝혀 반란은 사건 전 플라카 또는 PCP가 가미되었을지도 모르는 대마초를 피웠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드 9 베스 솔트 및 포 로코에 취해 경찰을 물어뜯으려. 여기 플라카, 클라우드 9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합성 마약이래요. 근데 이런 마약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좀비 마약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 루디 유진의 부검 결과를 확인해 봤거든요. 네. 유진의 체내에서는 베스솔트와 다른 노상약물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또한 유진은 흔히 노상약물과 섞어서 흡입하는 혼합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을 받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뭐 아직 검출이 안 된 새로운 무언가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베트남 그 청년도 역시 그 남자도 과거에 필로폰을 복용한 적이 있다라고 조사는 나왔어요. 근데 마약 검사를 해봤겠죠, 당연히. 간이 시약 검사라서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마약의 종류가 4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국 다 음성으로 나왔고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된 거지. 이제 우리가 합성 마약이라 그러면은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물질들을 섞기 때문에 디자이너 드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제가 되면은 구조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니까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종 마약류만 해도 한 2,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통계에 의하면은 뭐 한 10년 전보다도 한 5배 이상 압수되는 신종 마약류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이 신종 마약류 같은 건 굉장히 값이 싸요. 엄청나게 많이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런 일이 덜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들리죠. 쉽게 접하고. 저는 사실 좀비와 유사한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합성 마약. 이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타인을 공격했을 때 이 전염성까지 아까 광경변처럼 전염성까지 더해진다면 이제 우리의 문명은 이제 그날로 끝인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리가 가깝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은 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최근에 우리의 경험담이잖아요. 결론은 생존 가방을 챙기셔야 되는 거죠. 저 살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서.
뭐 생존 가방을 살 것 같아요. 감독 계시지만 여러 가지 2005년 6월 19일 새벽 전방초소 내무반에서 한 일병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뭐야? 김일병은 죽이지 않았다? 북한군이 쐈고 GP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야. 수류탄이 던져진 이후 그렇게 멀쩡하다고? 지문이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한창에서 이거여야 하는데 몸속에 나온 건 이거라는 거야. 북한에서 무기 쓴다더라. 제수 탈출했어.